시골집 매매, 지상권 주택, 핵심 질문답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순수에는 시골집을 구하려던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지상권 주택을 우연찮게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발견해서 지상권 주택이라는 게 사실 썩 내키진 않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적은 예산 비용으로 지상권 주택에 매매로 매수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사항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상권 주택은 시골로 가고는 싶은데 또 시골 주택 매입 예산이 현재는 부족하고 그런 이유로 적은 구입 예산으로 가끔씩 누구나 한 번씩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지상권 주택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상권 주택에 관련된 토지는 종친회에서 종신들이 재산권 관리를 주로 관여하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또 종친회에서 보통 1년 단위로 연 얼마씩 이렇게 지상권 주택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예산이 부족해서 지상권 주택 매물이 등장해서 지상권 주택을 살펴보게 되는데 이때 꼭 따져봐야 할 중요 사항은 건물 등기 유무입니다. 지상권 주택은 건물 등기가 있고 없고 이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상권 주택 소유권자가 재산상으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지상권 주택에는 건물 등기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건물 등기가 없는 경우 어떤 그 지상권 주택에 관련된 주변 사람들이 여기는 안전하고 아무 이상 없다.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평생을 살아도 된다. 종친회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상 토지 사용료만 잘 지불한다면 사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그 구두상으로 하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상권 주택에 아무런 법적인 건물 등기도 없이 구두사항의 이야기만 믿고 그 주택을 매입해서 거주하게 된다면 종친회라는 것은 그 동네 그 마을에 보통 집성촌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면 김씨, 하나의 성씨만 가진 사람들이 주로 마을에 많이 정착해서 살고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일가 친척으로 모두 구성된 마을에서 외부인이 지상권 주택을 건물 등기도 없이 매입해서 그냥 살게 된다면 불편한 사항들, 또 이웃집과 살다 보면 약간의 어떤 그 다툼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일가 친척으로 이루어진 그런 종친의 모든 마을 구성들 집성촌 마을에서 내가 불편했던 사항들을 잘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잘 실행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겠죠.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또한 종친회를 통해서 만약에 매매 계약을 하게 된다면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을 계약서에 꼭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몇 년 주기로 토지 사용료를 몇 프로씩 올려서 청구가 되는지 이것을 계약서에 꼭 명시를 해 두셔야 나중에 토지 사용료에 대한 지불 금액을 무턱대고 종친회에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기간도 최소 10년 단위로 매매 계약서에 꼭 작성을 해 두셔야 합니다. 또 지상권 주택이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꼭 마음의 어떤 그 편한 그런 기분으로 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상권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자인 소유권자가 재산상으로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택에 관한 건물 등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되팔고 나올 때도 건물 등기가 존재하였다면 조금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권 주택의 종취내에서 토지 사용 기간을 최소 10년 단위로 계약서에 작성을 해주고 최소 계약 기간 10년 사용 기간을 다 채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0년 사용 기간 1년 이전에 지상권 주택 소유권자에게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변동 사항을 서로 토지 소유권자와 또 지상권 주택 소유권자와 서로 토지 사용 기간에 대한 변동 사항을 1년 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앞으로 토지 사용 기간이 10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것을 계약서에 꼭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매수자인 소유권자가 지상권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재산상으로 법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주택에 관한 건물 등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상권 주택을 거래할 때 건물 등기마저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러한 지상권 주택을 과감히 포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친절하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상권 주택을 구입 염두에 두셨던 분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골집 주택을 알아볼 때 꼭 참고하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그 시골집 매물이 온라인상으로 검색해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골집 매물이 나타나면 제일 첫 순서가 지난 방송에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해당 주택, 해당 시골주택 주소를 확보해서 네이버, 구글, 다음 웹페이지에서 위성 지도로 관심 두었던 시골주택 주변에 주거 환경이 어떤 경우인지, 우사가 있는지, 철탑이 있는지, 시멘트 생산 관련 제조 시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런 유해 시설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행히 앞서 확보한 해당 시골주택 주소를 가지고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토지 건물 등기부 등본 소유권자가 모두 동일하였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나중에 매수자가 그 시골집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사항이 없을 때라면 그 다음 순서는 현장 답사를 시도해야 되겠죠. 직접 눈으로 시골주택 안팎을 주거 환경을 또 세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예,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올라온 개인 매물들을 주소 확보가 쉬운 편인데요.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시골 주택을 저도 몇 차례 문의를 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은 시골 주택 주소를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부동산 사무실로 꼭 방문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관심 두었던 매물로 나온 시골 주택이 주소를 알아보고 이런저런 거 검토하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나보다 한 발 앞서서 그 매물로 나온 시골 주택을 계약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일단 그 주소를 부동산 중개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시골주택 주소를 가르쳐 주지 않을 때는 본인이
아무튼 그 최선을 다했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집을 꼭 이 시골 주택을 매입해야 되겠다면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겠죠. 사실 방송으로 방법은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조금 나중에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소를 확보하는 방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소를 알려주고 여러분께 친절하게 상세하게 안내를 했다면 그 주소를 가지고 잘 검토를 하시다가 나중에 중개업소에 꼭 동행을 해서 계약서도 중개업소에서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이 절차가 매끄럽게 연결되겠죠. 일단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보다 한 발 앞서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내가 좋게 생각해서 매입하려고 마음을 두었던 시골 주택을 먼저 매입했다면 그 시골 주택은 아쉽지만 나와는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좋은 시골 주택은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시골 주택을 구입하실 때 너무 느긋하게 하여도 되지 않지만 너무 또 그렇다고 서두르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발생할 그런 확률이 높아집니다. 때로는 느긋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골집 매물 주소를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등기부 등본도 확인할 수 없으니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에 이끌려 현장 답사를 가서 우사가 발견된다든지 철탑이라든지 또 다른 그 안 좋은 사항이 현장에서 확인되었을 때 부동산 중개인과 동행을 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경비가 지출이 되겠죠, 개인적으로. 그에 따른 또 시간 허비도 다 내가 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불찰로 내가 다 안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그 시간 허비와 어떤 그 주소 확인 없이 자꾸 그 부동산 중개인에게 이끌려서 현장 답사를 시도하다가 어떤 그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되어서 자꾸 이런 것이 한두 차례 몇 번이 되고 누적이 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 허비와 또 경비가 지출이 누적이 되는 그런 사항들을 자꾸 쌓이게 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시골주택 매물을 보고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과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골주택 매물 온라인 사진으로 살펴볼 때 주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나 또 귀농귀촌 카페에서 올라온 온라인상으로 검색되어지는 시골집 매물 사진으로 많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해당 시골집 매물 사진보다는 그 시골 주택 주변 관광지라든지 다른 기타 사항 관련 사진이 더 많고 정작 내가 궁금한 시골집 주택에 관한 그런 설명이 짧을 때 이런 경우는 구입 대상에서 아주 신중히 살펴보거나 때로는 포기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 봅니다. 시골집 주택 매물 사진에서 지붕 처막 끝에 그 지붕 처막 끝 반대편 지붕 처막 끝만 잘라서 사진을 보여준다면 그런 경우는 그 시골 주택을 감싸고 있는 이웃집들이 상당히 많이 포위되어 있거나 또 이웃집들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같이 함께 어우러진 사진을 보여주기 힘든 경우이겠죠. 매도자가 심리적으로 그런 사진을 그렇게 주변 환경이 안 좋을 때 주택 지붕 처막 끝에서 반대편 모서리 처막 끝만 잘라서 사진을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매물 사진을 올리면서 실내에 화장실은 분명히 있는데 변기가 없다든지 하는 것도 주택 내부에 정식 화장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장실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변기가 보이지 않는 화장실은 샤워나
또 간단한 세탁 정도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정식 화장실이 없는 그런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러한 사진으로 온라인 시골주택 거래장터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그러한 시골주택 매물을 자주 습관적으로 올리고 다뤄준다면 그런 중개업소에서 어떤 그 중개 되는 매물을 소개받거나 또 검토하거나 이런 중개업소를 제외시키는 것도 좋은 시골집 주택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한 그 토지 경계에는 가끔 지적도상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어떤 그 현장에서 소유권자만이 아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지적도를 통해서 분명히 보는데도 알쏭달쏭하는 그런 시골집 매물들이 가끔씩 발견됩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을 통해서 이 매물을 소개받았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인에게 확실하게 토지 경계, 법적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개인이 내놓았다면 주택 소유권자인 개인에게 토지 경계가 법적 유무가 어떻게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지상권 주택 구입해서 관련 주의사항들 또 시골주택 구입할 때 참고사항들이 참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상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홈페이지나 또 개인이 내놓은 물건, 보통 귀농귀촌 카페 같은 데서 관련 카페에서 개인들이 부동산 매물로 시골집 주택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요. 시골집 매물 사진을 꼭 살펴보시다가 시골집 뒤편이 사진에 없거나 뒷모습이죠. 뒷모습이 없거나 또 이웃집과 주변을 함께 어우러져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 많이 부족하거나 또 시골집 주택 해당 그 메인 주택에 관한 사진보다는 실내 사진이 더 많을 경우, 이런 경우도 시골집 주택을 감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보여주기 싫을 때, 이럴 때는 시골집 주택 주변 사항보다는 주택 실내 사진을 더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따져서 매물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유익한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는 TV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